자, 우리 지금 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하는 확률은 이거라고 얘기했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고등학교 확률의 목표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확률은 집합의 이론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하고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자,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 합집합의 확률은 더하거나 빼서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결국 A의 확률을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고요. B의 확률을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결국 고등학교에서는 외형상으로는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이걸 공부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때 배웠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실제 고등학교 확률의 목표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바꿔 말하면 얘의 확률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사실 진짜 목표고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A와 B가 교집합이 없을 수 있다. A와 B가 교집합이 없을 수 있다. 교집합이 없다는 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거기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지.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즉,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일 때. 이걸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고, 그때는 그냥 너무 쉽네.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왜? 어차피 얘가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 교집합의 확률이 존재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보다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교집합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거기에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두 가지로 갈려서 지금 배운 것처럼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단 한쪽은 조건부를 붙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곱셈 정리라고 얘기했어. 곱셈 정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데 그냥 곱하면 되더라. 조건부를 붙이지 않고 그냥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가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과 종속에서 어려운 말이 드디어 나와버렸지. 선생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한쪽에다 다른 쪽에 조건부를 곱하는 걸 우리가 종속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어로 나중에 약간씩 원서로 배우실 텐데 영어에서는 얘가 independent, dependent라고 해서 얘들아 어찌 되었건 그냥 dependent, 뭔가 상대방한테 의존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independent라고 해서 전혀 서로 독립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럴 때 사건 A를 홀수가 나오는 사건 B를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즉 짝수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독립이다 종속이다. 아니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다 이 말이지. 대답하기가 쉽다. 근데 아니다. 독립이라고 딱 느껴지는 건 이게 지금 언어, 국어 시간이라면 독립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학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정의의 학문이야.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보셔야죠. 어떻게 정의했는가. 봤더니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뭔가라고 봤더니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해.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했어.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했어. 그다음 B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확률을 다시 구했어. B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A의 확률을 구했어. 그냥 확률을 구해봤고요. B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A의 확률을 구해봤어. 그랬더니 그 두 개가 같다.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해. 그냥 구하나 조건을 붙여서 구하나 확률이 변하지 않는데 그때 우리는 A와 B가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제일 중요한 건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네 느낌으로 독립이라고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지. 독립이라고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여기 잠깐 봐봐. A의 확률 얼마?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이요. 그다음 A의 확률을 구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을 조건으로 붙일 거야. 대답해줘. B. 짝수 안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 짝수 2, 4, 6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 없는데? 0이네. 뭐야? 그냥 구하면 2분의 1인데 B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다음에 확률을 구했더니 0이 돼버렸어. 그러면 두 개가 같아 달라? 달라. 따라서 얘들아, 뭐야? A와 B는 종속이다.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 무슨 속이다? 종속이다. 이 설명 지금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럼 종속사건은 얘들아 독립사건의 여집합이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확률을 구했을 때랑 조건을 붙여서 확률을 구했을 때랑 그 값이 서로 뭐 할 때? 다를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속이라고 이야기한다? 종속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갔어. 그럼 볼까? 이거 쉽게 이제 이해했으니까 독립종속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구나. 당연하죠.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독립사건이 중요해. 왜? 쉬운 것만 배우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 가시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99.9%는 다 종속이지.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LA에 태풍이 분다.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종속은 그렇게 많자. 독립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은데 어찌되었건 고등학교에서 포인트는 독립사건이다. 왜? 종속사건은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는 거고. 자, 그렇구나. 그럼 볼게. 원래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한쪽에다 다른 쪽에 뭘 붙여? 조건을 붙이거든? 조건을 붙여. 그런데 볼게. A와 B가 독립이래. A와 B가 독립이래. 그러면 B의 확률을 구했을 때나 B의 확률을 A를 붙여서 구했을 때나 A라는 조건을 붙여서 구하나 그냥 구하나 그 확률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무슨 립이라면? 독립이라면. 그럼 볼까? 선생님, 조건을 붙였는데 그냥 원래 확률과 똑같아. 조건을 붙였는데 그냥 원래 확률과 똑같아. 누구랑 똑같다고? P, B랑 같다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설명 좀 이해 가세요? 가세요? 오케이. A와 B가 독립이란 말은 이런 뜻이구나.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즉, 그냥 구하는. 가령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어. 사건 A가 홀수가 나오는 거야. 135. 그 다음에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거야. 246.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A와 B는 서로 얘가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죠. 그 다음 사건 C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거든. 그럼 볼게. A와 C는 독립이냐 종속이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A의 확률은 6개 중에 3개. 얼마? 2분의 1. 그 다음 A의 확률을 구할 텐데 조건 C를 붙여서 구했어. 그러면 해석하면 C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요 안에서 홀수 3과 6 중에 홀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몇 개 중에? 2개 중에. 원래 확률이나 조건을 붙였을 때 확률이나 서로 뭐하게 나왔어? 같게 나왔지. 그러면 A와 C는 독립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잖아. 내가 지난 시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다시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라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친구가 살짝 나한테 얘기해줬어. 아무런 얘기도 친구가 나한테 안 했다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야. 6분의 1이라고 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한테 살짝 귀띔을 한 거지. 짝수 나왔다. 짝수 나왔어. 라고 하면 내가 얘들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0이라고 대답할 거야. 왜? 친구가 나한테 정보를 줬어. 짝수가 나왔다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제로인 거잖아. 내 말 이해 갔어요? 즉, 친구의 정보에 의해서 내 확률이 변해. 그게 얘들아 뭐야? 종속이야. 그럼 독립은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당연히 얘들아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인데 친구가 쓱 지나가면서 야 3의 배수 나왔어 라고 얘기해. 나한테 슬쩍 흘렸어. 3의 배수가 나왔대. 그럼 3의 배수는 3하고 6인데 그래가지고 홀수는 여전히 몇 개야? 한 개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거든. 친구가 나한테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친구의 정보는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설명 이해가? 가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푸실 때 독립과 종속과 관련되어서는 이 식을 많이 써.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보고 각각의 확률을 곱해봐. 두 개가 같게 나오면 독립,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종속. 독립하는 건 종속이니까 그냥 독립만 판단하면 되거든.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게 나오면 독립, 다르게 나오면 종속. 그런데 나는 주로 얘를 많이 써. 난 정의로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는 주로 독립과 종속이 나오면 정의를 많이 이용한다. 다시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어보면 원래 확률을 구해보고 조건부 확률을 구해서 두 개가 어떻게 나오냐? 같게 나오면 독립, 다르게 나오면 뭐야? 종속. 조금 더 근사하게 설명한다면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봐봐. 이렇게 쓰면 전체 집합이 누구야? U가 전체 집합이지. 여기서 누가 전체 집합이야? B가 전체 집합이지.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체 집합을 뭐 할 때? 축소할 때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 축소하는 거야.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 축소하는 걸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하고 원래 비율이 깨져버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가? 6개 중에 3개. 원래 비율 2분의 1. 2개 중에 홀수 하나. 여전히 얘들아 둘 중에 하나. 2분의 1. 6개 중에 3개. 2분의 1. 그 비율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그 비율이 깨지면 뭐다? 종속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4-3을 살짝 볼게요. 4-3을 살짝 보시면 자, 1번 사건의 독립이라고 되어 있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건 A와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원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 서로 어떻게 나올 때? 같게 나올 때, 그때 우리는 A와 B를 뭐라고 부른다? 독립이라고 부른다. 다시 뭐라고 부른다? 독립이라고 부른다. 여기 다시 볼게요. 자, A의 확률을 구하나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A의 확률을 구하나 그 결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A의 확률을 구할 건데 B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A의 확률을 구하더라도 역시 뭐하다? 같다 이거지. 역시 같다. 무슨 얘기냐면 A하고 C가 아니라 독립이었지. 아니 홀수하고 얘들아 3의 배수는 뭐였어? 독립이었어. 그러면 자 A하고 얘의 여집합
얘의 여집합은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래. 불러줘. 1, 2, 4, 5. 그러면 A하고 C가 독립이야. 그러면 A하고 C의 여집합도 역시 뭐다? 독립일 수밖에 없다. 자, A의 확률이 얼마였어? 6개 중에 몇 개? 3개. 그 다음 A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C의 여집합을 조건으로 붙였어.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 몇 개? 2개. 몇 분의 몇?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 내 말 이해가? 그러면 A하고 C가 독립이면 A하고 누구도? A하고 누구도? 네. C의 여집합하고도 무슨 입이야? 독립인데 따라서 얘들아 뭐야?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럼 A하고 B의 여집합도 서로 뭐야? 독립이야. 독립이면 얘들아 조건을 붙여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실전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A와 B가 독립이래. A와 B가 독립이래. 그러면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누구의 확률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 A의 확률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하나만 증명을 간단하게 볼게, 간단하게. 다시 독립인 걸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독립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정의를 쓸 수도 있고 성질을 쓸 수도 있다.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요?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위에 있는 게 성질이잖아. 선생님, 성질은 도대체 뭐예요? 정의로부터 유도하는 공식들, 정의로부터 끌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성질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얘들아? 오케이.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봤잖아. 여전히 뭐가 된다?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일 수밖에 없다. 자, A와 B가 독립이래. 성질 한번 써볼게. A와 B가 독립이라는 건 무슨 얘기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했을 때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각각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럼 다시 만약에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래. 그럼 얘들아 만약 독립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각각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로 시작해서 이거를 유도하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유도할 수만 있다면 A와 B의 여집합도 무슨 입이다?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냐?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다.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거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건데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차집합이라고 배웠어. 이거 차집합이라고 배웠는데 이거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배운 거 아닌가? 맞지, 얘들아? 네. 차집합이라고 배웠고 A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B를 드러내는 거야. A에서 B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면 A에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 A교 B 여집합은 A 빼기 B야. 얘인데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A에서 누구 드러낸 거야? A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 드러내는 거야.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드러낸 거야. 그러면 A와 B가 얘가 지금 무슨 립이라고 가정했지? 독립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자,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P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P로 묶으면 여기 1이 남을 거고요. 뒤에는 PB가 남을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하면 전체 확률에서 B의 확률을 뺐어.
전체에서 B의 확률을 빼면 남는 찌꺼기는 뭐야? B의 여집합의 확률이지. 알았어 얘들아. 두 개 곱한 건 결국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알았어 얘들아. 원래끼리 독립이면 원래하고 상대방의 여집합도 무슨 입이다? 독립이다. 그래서 결론. 다시 이걸 내가 굳이 해드린 이유는 이게 학교 서술형으로 곧잘 나와. 곧잘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보자 여기 A하고 B가 있어. A의 여집합이 있고 B의 여집합이 있어.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렇게 몇 개의 관계가 있지? 4개의 관계가 있거든. 4개의 관계가 있는데 4개 중 1개가 독립. 그러면 나머지 3개도 독립이야.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였어? 우리가 한 게. 이 4개의 관계 중에서 누구하고 누가 독립이라는 걸 알았지? A와 B가 독립이라는 걸 알았고 뭐로 우리가 지금 증명했지?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무슨 관계다? 독립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했고요. 집에 가서 해봐. B하고 A 여집합도 뭐야? 독립이고요. 그 다음 여집합끼리도 뭐야? 독립이야. 방법은 똑같아. 그냥 집합에서 쓰는 요 방법 쓰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하셔야 된다. 다시 독립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는 거 어차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니까 독립에 포커스를 맞추면 독립의 정의 원래 확률과 조건을 붙여서 확률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그래서 실전적인 의미 독립인 경우에는 조건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다음 성질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서로 뭐하다는 거? 같다는 거. 또 하나의 성질 4개의 관계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3개도 뭐다? 자동으로 독립이다. 자동으로 독립이다. 여기까지. 이 정도 하시면 독립과 종속은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